서 변호사님. 예. 역대급 초강력 태풍 흰남노. 아마 베트남 쪽 뭐 이름을 딴 것 같아요.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를 상륙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피해가 좀 적어야 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예. 뭐 태풍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제가 보기에 그 초강력 예. 사정 태풍도 불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이재명, 예. 그리고 이제 이준석, 그 다음에 그 북한 문제 문재인 세 명을 때려잡는 초강력 사정 태풍이 이번 주에 불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런데 우선 뭐 민주당 사정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방탄 뭐 이 태풍이랄까 이게 지금 전국을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의 방탄에 나설 것은 대표될 때부터 그 이전에 인천에서 금배지를 달 때부터 예상이 되어 왔었죠. 방탄조끼를 지금 4겹인가 입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뭐 7가지, 8가지의 그런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해서 결국은 당을 방탄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 모든 게요. 이재명이가 이제 그 뒤에서 조정하는 쇼라고 봐요. 아, 예. 뭐냐면 이게 이재명이가 야 이제 전쟁이다. 이렇게 직접 본인이 인터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야 현지야. 김현지 있잖아요. 예. 현지야. 보좌가. 너가 이게 그 전쟁입니다. 이런 게 문자 하나 보내. 그러면 이게 내가 언론에 고의로 사진 찍게 노출하고 선전포고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출석도요. 자기는 이게 출석 안 할 걸 정해놨는데 자기가 안 나간다면 옛날에 수사 협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는 이게 당당하게 나가려 하는데 의원들이 아니 되옵니다. 의원들이 아니 되옵니다. 넘어가면 아니 되옵니다. 이런 게 쇼를 모든 게 이재명이가 뒤에서 다 이게 지시하면서 김현지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내세워서 쇼를 벌이는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긴급의총을 열었는데 뭐 보나마나 이재명 출두라고 할 의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동안 수사에 협조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고 부인 김혜경이도 마찬가지였죠. 뭐 민주당에 와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수사 협조를 한다고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겨우 한번 나가기는 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출두할 것 같습니까? 지금 안 하는 쪽으로 기운 거죠, 뭐. 저는 이게 그 원래부터 안 하는 걸로 이게 그 협조를 한 게 없어요. 예. 뭐 서류를 이게 2개를 답변을 뭐 검찰이 받은 게 없다는데 협조를 김혜경이도 이게 변호사 선임하는데 14일 시간 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시간 끌기로. 원래부터 이게 그 출석할 생각이 없고요. 네. 오늘 이게 아마 의총은 정치 보복이다.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몰아갈 겁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적이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 과거에 이재명이가 한 말로 되돌려주면 옛날에 2017년에 문재인이가 이제 청와대 민정실 문건 공개하면서 그때 홍준표 대표가 정치 보복이다 이랬거든요. 그때 이제 그 이재명이가 뭐라 했냐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게는 이제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도둑 잡는 거는 정의와 상식의 구현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이 말은 이제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이게 바로 이재명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보복이라면 이런 게 보복은 매일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도둑놈 한테는 내가 이게 잡히는 게 좀 가혹할 수 있지. 이재명이라는 이게 도둑놈 있잖아. 자기한테는 이게 왜 내가 가혹할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정의와 상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런 적폐불의 청산 이걸 이게 정치 보복을 매일 해도 된다고 이재명이 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매일 하나씩 9월달에 이재명이 그 비리 범죄가 한두 개입니까? 이런 게 그 수사는 저는 매일 해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뭐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최고위원회의도 거의 다
친명이죠. 네. 고민정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다 친명입니다만은 고민정도 사실상 그쪽으로 또 좀 썩 뭐 이렇게 손을 뻗친 것 같고 그런데 일단 이 당직도 다 친명으로 불가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친명계의 거의 좌장격인 조정식 사무총장이 어제 또 기자간담회를 했더구만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야당에 대한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현해탄에서 납치한 사건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또 거들고 나섰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민주당이 기왕에 김용민 의원이 김건희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중앙지검에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고발을 하겠다고 이른바 자기들로서는 맞불 카드를 지금 들이민 것 같아요. 그거는 그 김건희 씨 문제인데 예. 좀 이따 보고요. 예. 먼저 이게 전면전이다, 전쟁이다. 예. 여기 원래 김현지가 문자로 먼저 보낸 걸 예. 조정식 총장이 한 거죠. 예. 그러면 이게 김현지가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예. 보통 이게 그 성남에 가니까 문재인한테는 그 세 명의 김씨, 삼김 여인이 있대요. 예. 바로 이제 부인인 김혜경, 예. 그 다음에 애인인 김부선, 그 다음에 척건 김현지가 있는데, 예. 김현지가 이제 그 척건이잖아. 예. 근데 김현지하고 이재명하고 연인 관계인 것처럼 쓴 네티즌 40명을 김현지가 이게 고발했어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연인 관계라고는 안 합니다. 한때 논란이 되고 언론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예, 40여 명이 고발했기 때문에 저는 척건 김현지를 하는데, 예. 다만 이게 김부선 씨가 애인 김부선 있잖아. 예. 이분이 그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2021년 예. 2021년 9월 1일 예. 오후 6시 49분에 김부선 씨가 이제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쓴 거예요. 글 하나 읽어주는 거야. 법에 걸릴 게 없으니 다 공개되어 있으니. 예. 예. 김부선 씨가 이게 뭐라 썼냐? 제명이 있잖아요. 제명이가 이게 그 수배됐잖아요. 근데 도망다녔죠. 예. 그때 부인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나 교회 지하실에 숨어 있다. 이렇게 전화했는가 봐. 아. 그러니까 부인 해경궁은 교회 지하실에 숨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는 이재명이가 김부선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정작 본인은 20대 미혼 여성 집에서 아주 즐거운 도피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재명이가 김부선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제명아 너 애인들 간수 잘해라. 언제 폭탄 터질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게 김부선 씨가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이제 어장 관리를 잘하라 그런 얘기 20대 아닙니까? 여성이 뭐 김현진이 아닌지 제가 단정적으로 말 안 합니다. 다만 이게 김부선 씨는 그렇게 쓴 글이 많아요. 이게 김현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김현지가 뭐 이게 전쟁입니다. 이게 선전포고할 게 아니고 김현지는 근데 이 의원님 소환서 왔습니다 이랬더니 아마 이게 그 전쟁 선포를 보여주려면 문자가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다 이재명이 시킨 게 아닌가. 짜고 치는 것이죠. 뭐 김현지가 문자는 보냈지만 미리 다 이리는 문자를 보내라. 그러면 내가 싹 국회에서 원래는 그 기자들 카메라에 안 찍히도록 그 뭐 검은 비닐방 뭐 그 비닐인가를 입혔는데 코팅하고 이게 보안 필름 있죠. 예, 보안 필름도 띄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딱 언론 이 공개를 폭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전쟁은 맞고요. 그럼 이게 전쟁을 이게 좁게 뭐 윤석열과 이재명 정도로 이렇게 좁게 그 파악하면 안 돼요. 이번에 우리 자유우파하고요. 좌파하고 이게 전면전은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전쟁인지 그 본질을 보고 하나하나게 접근해야 되는데 저는 우파 쪽의 그 장수하고 병력만 보면요. 우파 쪽의 그 장수는 전쟁이니까 3명 있다 봐요. 바로 이제 오늘 청문회하는 이원석 총장. 그 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렇죠. 그 다음에 최초의 검찰 출신 대통령 윤석열. 이게 3명의 우파 쪽의 장수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쪽 좌파 쪽의 도둑놈도 큰 도둑놈이 3명이 장군이에요. 3명이 수계입니다. 수계. 반란군의 수계.
하나가 이제 바로 이재명. 그 다음에 이준석이 있잖아. 이것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투항했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단 우두머리는 문재인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싸움은 이게 그 윤석열, 이원석, 한동훈대. 그 다음에 문재인, 이재명, 이준석. 문재인하고 이게 이재명은 공개된 좌파고, 이준석은 이제 위장 좌파로서 숨은 이게 좌파 프락치죠. 이런 이게 3대 3의 전면제이고, 그러면 이제 무기를 봐야 되잖아. 장군이 있으니까. 저쪽에는 이게 방패 3개 들고 싸웁니다. 방패 3개. 바로 이제 이재명만 보면 방패는 이제 그거지 뭐 배지. 배지. 큰 배지. 배지들. 그리고 이제 그 야당, 당대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준석이는 전직 당대표 일부. 이런 이제 그 방패들이잖아요. 근데 이쪽에 이재명은 뭐 방패가 개딸까지만 한 2-3개 되는데, 근데 이쪽에 창은 제가 보기에 창이 하나 바뀌었는데 창이 많아요. 그 중에 GH라는 창을 하나 물 건너가서, GH 합숙소가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경찰도 만났습니다. 왜 못 잡아? 이랬더니, 아이고 형님 이게 그 CCTV가 2달밖에 없어가지고 의심은 가는데 이게 2달치 출입자를 봐야 선거 사무실에 설치해 놓잖아, 옆집이. 그래서 이게 그 GH 대신에 창을 하나 바꿨지, 새 창으로. 바로 이제 위례 신도시. 그러게 앞서했잖아. 지금 이게 창이 많아요. 이번에 소환한 거 3개 외에도 FC 후원금은 두산 기소 의견으로 보낸다. 그 다음에 쌍방울도 제대로 이게 가죠. 그 다음에 그 대장동, 백현동, 위례. 그리고 여기 법인카드 오늘 지금 배소인이 조사 중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배소인이 소환했어요. 국고 손실이 지금 조사 중에 오늘. 제가 급보로 속보르게 받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기존의 창이 그대로 있고 하마게 GH가 위례로 바뀐 거. 이게 창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요. 이 방패는 결국에 이재명의 방패는 다 날아가서 갑옷은 다 벗겨지고요. 창이 찌르면 딱 하나 남을 것 같아. 쌍방울 속옷 하나 남을 것 같아. 방패가 다 이게 갑옷이 다 벗겨 날아가고 마지막에 속옷 차림. 쌍방울 네이 하나 남아가지고 이재명이 싸우는 거고. 제 창은 이게 날카롭다. 이래 보면 돼요. 지금 배소연은 경찰이 송치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지금 오늘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속보로 나온 것 같군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의총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오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중앙지검에 지금 고발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김승원 양부남 의원, 이 민주당의 뭐 법률 단장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고발을 오늘 중에 할 것 같은데, 이것이 뭐 맞불 카드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윤석열 대통령까지 물고 들어진 것은 뭐죠? 지금 이게 그 요런 걸요. 요런 걸 이게 그 좌파들이 자주 쓰는 수법인데 물귀신 작전을 그래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물에 빠져 죽은 처녀 귀신 있잖아. 혼자 안 죽으려고 이게 귀신이 내가 자꾸 물로 잡아 같이 죽자. 이게 물귀신 작전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고소해봤자 그거는 수사가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 현직 대통령은 우리 헌법에 있죠.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제 대통령의 형사소추 특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자,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있죠. 요거는 이제 2가지로 딱 반박하면 돼요. 하나로만 반박이 돼요. 뭐냐? 야, 너 거기에 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은 권력의 그 충견 중에 충견, 애완견 중에 애완견. 문재인의 경희대 후배 이승윤도 기소 못했고, 그 다음에 그 박범계 있잖아요. 도그. 박범계 고등학교 6년 후배 남강고. 이정수도 기소 못했어. 기소 못했죠. 이승윤, 이정수도 못한 걸 특검해가지고 캔다고? 이미 12년이 된 거예요. 이렇게 반박하면 되고, 또 하나는 이게 녹취록이 공개됐잖아. 그 녹취록 보면 이게 주식을 사고 팔 때는 다 이게 녹음을 하게 돼요.
명의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 그분이 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세요. 이 말은 이게 다 1인 매매 맞긴 한 거예요. 본인이 주가 조작하면 김건희 씨가 먼저 전화해가 이거 빨리 사주세요. 이래야죠. 그게 안 맞잖아요. 녹취록은 오히려 이게 김건희 여사가 죄가 없다는 게 반정입니다. 이거는 이게 오히려 탄핵 증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죄가 없다는. 그래서는 이런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윤석열 대통령 오늘 고발한 게 있잖아. 이거는 이게 전형적인 물귀신 작전인데 이미 12년 전에 거고 뭐 제가 보기에 전혀 약발이 없나. 물귀신이 아무리 같이 죽자고 땡기도 거기 우리가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뭐 야당의 정치 공세 많이 알기 때문에 효과 없을 거로 봐요. 그래서 박수현 전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김건희 특검법 김영민이가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유불급이다. 자칫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도 자꾸 이 얘기를 할 때도 자꾸 그 자제를 시키면서 그냥 국정조사 요구 정도로 이렇게 일을 낮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했다는 거예요. 특검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만약 김건희 특검법이 만들어진다면 나도 특검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전에 대선 때도 이재명 특검법 얘기하니까 윤석열 특검법 같이 하자. 말만 해놓고는 협상을 아예 안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그것이 법사위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차차 하고라도 당에서 밀어붙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밀어붙이겠죠. 예. 자기들에게 물타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추석 밥상의 민심이잖아요. 예. 추석 밥상에 어떻게든 이렇게 김건희 씨, 윤석열 대통령 끌어들이려고 이런 게 공작을 하는데 벌써 이게 오늘 제가 이 끝나고 방송이 오늘 4개입니다. 그렇죠. 이원석 총장 청문회 때문에 TV조선도 이게 특별 출연한 4개인데 지금 벌써 이게 오늘 교통방송만 봐도요. 똑같은 비중으로 이렇게 김건희 특별법 주가 조작 이걸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물타기입니다. 그거 아무런 이게 12년 동안 트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는. 이거는 이게 그 특검법. 저는 이게 지금 박영수 특검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판사를 만났더니 그러더라고. 박영수 특검이 그 대장동에도 연루가 되고 그다음에 수산업자한테 그 돈 뭐 차도 받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영수가 사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검사가 없으니까 재판이 진행이 안 되잖아. 지금 블랙리스트하고 이게 재판이 많잖아. 김기춘, 조윤선. 근데 재판을 할 수가 없대. 이걸 이게 그 검찰에서 가져갈 수도 없대. 특별법에서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새로 이게 특별법 만들어든지 어떻게 해서 박영수 특검을 종료시키든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끝을 내야 되잖아. 허지부지 돼가지고 이게 재판이 이게 뭡니까? 그렇게 난리쳤잖아. 옛날에 블랙리스트 가지고 얼마나 세상이 떠들썩했습니까? 근데 박영수 사퇴하고 지금 청소하는 여직원 1명 있대. 특검 사무실에. 이거부터 이게 빨리 해결해야지 뭐 새로 특검 만든다고 아무 실체도 없는 걸 더군다나 이게 그 이성윤, 이정수도 수사 못한 걸 그때 추미애 박범계가 얼마나 털었냐고요. 따라서 저는 뭐 법원에게 만들지 몰라도 실제 그 수사가 이루어지긴 어렵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김영민이는 거기에 뭐 대여섯 가지를 지금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올려놓은 게 그 대통령 관저 공사 뭐 이 수주 특혜, 도이치모터스, 코바나 컨텐츠, 허위 경력, 나토 정상의 사인 동행 뭐 그럴 수 있는 것은 다 걸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도 같이 올려가지고 사실은 이 추석 밥상 여론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추석 밥상에서 어떤 여론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진짜 이 바닥을 치고 반등으로 확실히 들어가느냐
30%대 중반을 넘어서 이제 40% 근접해 가느냐 이게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 여론이 이재명이 틀렸다 하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이재명도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금 이게 이재명은요, 뭐 거의 제2의 조국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를 지금 이제 내일이죠. 예. 내일 이제 부른 사람이 이상현 부장검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상현. 제가 여기 부장 중에 이상현, 예. 이정섭, 예. 그 다음에 김태은, 예. 이런 사람에게 제가 아주 칼잡이를 했잖아요. 이상현은 이제 대전지검의 형사 5부장 할 때 탈원전 사건 있잖아. 탈원전 사건을 이렇게 다 장관까지 기소해버린 그때 윤석열 총장도 놀래가지고 야, 두봉아 좀, 이두봉이가 대전지검장이거든요. 예. 조금 더 속도 조절해가지고 좀 다지가 영장해라 했는데 너무 빨리 할 정도로 강성입니다. 이상현이가. 예. 이상현 부장이 이재명을 수사하고요. 그 다음에 부인 김혜경하고 이제 오늘 지금 제가 배소연 조사 중이랬잖아요. 제가 검찰에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그 배소연이 재산 오늘 조사할 겁니다. 이게 아킬레스가 돼요. 뭐 이제 카드 쓴 거야 이미 다 경찰이 수없이 털었잖아. 예. 오늘 이게 검사가 왜 배소연이 불렀겠어요? 너 80억 엄마한테 상속받은 거야? 그러면 이게 엄마 재산부터 소명해봐. 세금 낸 거하고. 있어요? 세금 낸 건 다 없잖아. 그러면 이게 너 월급 모아가 적금 낸 거야? 그럼 이게 소명해봐. 아니 월급이 한 달에 200인데 그러니까요. 그게 있어요? 그럼 너 이게 집을 네 채잖아. 집 네 채 살 때 혹시 이게 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계좌로 보낸지 한번 내놔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배소연의 내연 남자가 그래서 극단적 선택한 거 아닙니까? 김현욱 씨가. 예. 김현욱 씨. 김현욱. 예. 저는 오늘 검찰이 왜 배소연이 켜겠어요? 배소연이 재산만 집중 추궁하면요. 이거는 이게 거의 99.9% 저는 이재명의 차명재산이라 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비용도 마음대로 관리를 하는 거니까. 배소연이. 따라서 이제 그 수사하다 보면 뭐 배소연이 수사하면 당연히 그 김혜경이 이재명도 나오고요. 그러면 이게 부부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사건은 또 아직 들고 있잖아. 예. 아들이 그 성매매부터 도박 이것도 이게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 조국의 길을 가는데 뭐 주말에 개딸이라고 모여가 조국처럼 뭐 집회하는데 서초동에 뭐 조국도 이게 500명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거 조국 때는 그래도 몇만 명은 모였지. 예. 조국 때는 이게 딱 보면 100만 원이라는 거는 MBC 사장이 뻥친 거고 조국 때는 이게 몇만 명은 모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개딸들은 한 그냥 몇백 명 이렇게 모이니까 아마 이제 그 저는 조국이도 이게 저번 주 재판할 때요. 시험 문제 친 게 다 적나라하게 공개됐잖아. 나는 위에서부터 풀 테니. 아이고 나는 밑에서부터 풀고 아들 너는 위에서부터 풀고 정경식 교수는 뭐 영문학과 교수니까 당신은 아무데나 풀어라. 이래가지고 이게 10점이나 틀리니까 90 B+습니다. 아니 뭐 버클리 대학 박사 뭐 부인에게 영국에 뭐 박사하더니 3명이 시험 치고 그래 B밖에 못 받아? A도 못 받아? 이게 국제망신이지. 빨리 이게 교수 이거 징계해야 됩니다. 아니 법대 교수가 컨닝하다가 다들 기가 여기 기소됐는데 이걸 징계 안 합니까 서울대? 저는 결국에 조국의 길이 이재명의 길이다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재명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말대로 까도 비리가 나오는 까도비고 결국 봉고파직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답안입니까? 봉고파직. 이 민주당에서도 이런 분은 봉고파직 하는 게 나는데 그 방탄해봤자 민주당도 지금 망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선거법이요. 예. 요 수사가 이게 맛백입니다. 아니 저번 주에 이제 금요일 방송 갔더니 좌파 패널 놈이 야 이게 백현동 대장도 하도 못 밝히면서 허위 사실만 가지고 밝혀 막 이렇게 자꾸 변호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선거법이 9월 9일이 시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허위 사실부터 예. 딱 기소해놨고 그러면 이게 4단계 백현동 4단계 상형싸기 주고 이게 전부 배임 아닙니까? 몰아주고 직권남용. 그러면 이게 본체 수사는 좌파 너가 말 안 해도 다 어려리 알아서 하니까 이거는 이게 맛배기 수사고 이제 본격 수사는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